예,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쓸데없이 약속을 지키는 습관을 들인 관계로 기사달 지나고 이제 경호달 월운을 할 때가 됐네요. 시간 참 빨리 갑니다. 강의를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맞다고 우기고 강의를 듣는 사람은 맞다고 주장하는 참 이상한 운세죠. 강의하는 사람은 안 맞으니까 맹신하지 말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무조건 맞대. 플라시보 효과로 하겠습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극대화된 이상한 월운, 이상한 월운.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을 하나 할게요. 이제 운세가 이제 월운을 할 때가 다가오니까 이제 이런저런 분들이 월운 해주세요. 언제 올라오나요? 뭐 이런 말씀들을 올리시는데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저는 그런 거. 재촉하는 거. 딱 질색입니다, 저는. 딱 질색이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은 빨리 올라갑니다. 원래는 이거 한 일주일 전에 녹화를 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자꾸 올려주세요. 언제 올라오나요? 재촉을 하길래, 그런 것부터 하기 싫습니다, 저는. 하기 싫어서 그냥 또 객입니다. 찍을까다 그거 보면은 아이씨 찍기 싫어 그걸 안 찍거든. 그러니까 저보고 언제 올라오나요? 빨리 해주세요 하면은 점점 더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계시면은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계시면은 가장 빨리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근데 곤조라서 뭐 이상하다고 뭐 하든 말든 뭐 내가 알 바는 아니고 그냥 내가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하죠. 애가 공부하려고 책을 딱 펼쳤는데 엄마가 딱 들어와서 또 공부 안 하니 공부가 싫죠. 뭐 그런 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그냥 조용히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플라시보 효과가 극대화된 말도 안 되는 월운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기사달이 끝나고 이제 경호달이죠. 이게 바깥에서 뭘 또 장부를 하나 왜 이렇게 소리가 공사 소리가 이렇게 나나. 문을 좀 닫아야 되겠어. 보통 밤에 찍는데 낮에 찍으면 가끔 시끄러워 이렇게. 기해년 이제 기사달이 끝나고 경호달이죠. 경호달. 기해년의 경호달이죠. 기해년의 기사 같은 경우는 뭐 대체로 편안하다, 뭐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렸던 것 같고, 기해년의 경호달. 경호, 이제 신미, 임신 이런 식으로 가죠. 화급금이 되는 시기죠. 화급금이 되는 시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음 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 시기라는 뜻이죠. 업그레이드 하는 시기, 바꿔 나가는 시기,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이번 달부터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회사를 옮기려고 한다라든지, 뭐 지금 있는 곳을 그만둔다라든지, 이혼을 한다라든지, 뭔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질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시기가 경호달이죠. 기해년 같은 경우가 대체로 별로 망설임들이 없어요. 할까 말까 뭐 이런 거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왜냐하면은 기해라는 거는 호불호, 된다 안 된다, 좋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비교적 명확하죠. 애매하지가 않죠. 그쪽에서도 취지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요구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진 정확하게 똑똑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호달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기로에 서 있을 거예요. 기사달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었다라면은, 경호달 같은 경우는 있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갈등과 고민들,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겠죠. 간목 같은 경우는 또 기수부터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맘입니다. 말을 꺼내질 말든가, 얄밉죠. 어쩔 수 없고, 서로 뭐 간목으로 태어나든가, 괜히 갑이 앞에 있는 게 아니겠죠. 앞에 있는 게 꼭 좋은 것도 아니지. 뒤에 가서 힘들어지건 어쩔 수 없고, 평관상관입니다. 평관상관. 기해년 간목 같은 경우가 차근차근 자기 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되죠. 기해년이라는 호족권 속에서 경호달이라는 거는 간목 입장에서는 큰 산을 하나 넘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의 시련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목이 오화를 받다라는 거는 이제 폭발적인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라는 뜻, 성장하라는 뜻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을 만들라는 이야기죠. 오화라 간목이 병화를 보는 거는 성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간목이 오화를 보는 거는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나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좋게 말하면 성장의 발판, 나쁘게 말하면 욕구, 불만, 무엇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 사실상 극설교과가 되는 시기죠. 뭐 다행히 기해년의 간목이라는 것은 수행목을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극설교과는 극도 받고 설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경금으로 금금 당하고 오화로 식상으로 설기도 되고, 이제 극설교과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간목 같은 경우는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멍 때려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물불 안 가리고 지금에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죠. 뭘 어떻게 바꾸거나 새롭게 어디로 가거나 할 계획은 가질 수는 있어요. 계획을.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실행으로 옮겨질 수도 있어요. 간목은 그동안 경호달, 내가 충분히 이미 기해년이라는 거는 간목이 항상 준비되어서 그 다음 단계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달이라는 것은 다음 것으로 이행하다, 주거지를 바꾸다, 본거지를 바꾸다, 주 종목을 바꾸다, 회사를 바꾸다, 남자를 바꾸다, 여자를 바꾸다 등등등등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하죠. 이 바꾸는 것은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에요. 갑작스럽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계획과 생각과 미래에 대한 전망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충분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나한테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간다는 뜻입니다. 다만 경호라는 것은 탈진하기 딱 좋죠. 극설효과가 되니까
그래서 체력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보통 목이 저렇게 흑설되면 금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체력적인 문제가 더 커요. 그래서 과중과로,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본인이 안배를 해야 되는 그런 지혜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간목, 올 것이 왔다, 갈 때가 되었다, 바뀔 때가 되었다. 다만 이성적이니 결코 엉뚱한 판단은 아닐 것이다. 그냥 가라. 무리는 오나 갈 수밖에 없다. 힘들어도 기꺼이 성과는 나타날 것이다. 내 팔자에 수가 있어 수행목이 된다라면 더더욱 순조로울 것이다. 화가 있다라면, 천간에 화가 투간되어 있다라면 더더욱 박차를 기할 것이나, 자칫 소모전이 너무 빨라져서 무리가 될 수 있으니 힘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간목 같은 경우는 그냥 때가 됐으니 바꾸겠다. 좋으냐 나쁘냐로 굳이 묻는다 그러면은 신약한 간목 입장에서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을 것이고, 신약하면은 적응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신약하면은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 나한테 불리한 환경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서 적응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생길 거고, 신앙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거고, 다만 중요한 거는 명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꿀 때가 됐고 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저도 손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할 때가 됐다, 바꿀 때가 됐다, 안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할 필요가 없다, 아직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게 손님한테는 많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뭐 없는 말을 씌워내지는 않고, 당신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실패의 결과,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어차피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수순일 것이다. 그게 몸도 마음도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저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손님들한테. 사람들은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그걸 왜 그랬지? 하지 말걸. 아씨,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걸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저는 그냥 당신 그거 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게 뭐가 있었냐, 최선을 한 거니까 최고의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결과가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손님들은 위안이 되죠. 물론 질책도 많이 합니다. 니 때문이다, 니가 잘못한 거다 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것 또한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기분 더러울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각각 그때그때 말이 다른 부분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목은 올해 이번 달 그냥 받아들여라. 그냥 갈 때 가라. 힘들어도 도약을 해야 된다. 힘들지 않으면은 도약도 없다. 그냥 가라. 을목은 기해인 을목이라는 것은 그냥 꽃길만 걸어가, 뭐 이런 게 이렇게 있을 거야 아마. 경호달이라는 것은 혼란기예요. 혼란기. 똑같죠. 얘도 극술교가 됩니다. 정관, 식신. 아까 간목 같은 경우는 평관상관이었어요. 평관상관이라는 것은 그냥 환경에 부합되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내 의지라기보다는 주변의 의지, 그 사람의 사정, 현재의 상황.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가 환경 변화에 맞춰 나가 있는 그런 이야기고, 식정관이죠. 식신정관. 더군다나 오화의 식신이라는 것은 열정이 대단한 거죠. 천간의 경금이라는 것은 뭔가 나의 체질을 바꿔 나가는 거. 그래서 올해 이번 달에 을목 같은 경우는 변화 욕구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변화 있고요. 도저히 이게 못 있겠다. 뭐 옛날에 뭐 있잖아요. 뭐 갈아보자 뭐 쪼쪼만 옛날에 묻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한계까지 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꼭 이럴 때 전화가 오죠. 성질나게. 을목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같은 경우는 변화욕구가 대단한 겁니다. 변화욕구가 대단한 거.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지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 도망치려고 하는 게 더 크죠. 지금보다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감목은 계획과 충분한 어떤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서 했다라면, 을목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충동에 가깝고 유혹에 가까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좋은 조건이 왔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이 꼴 보기 싫다라든지, 그냥 얼굴만 보고 있으면 짜증난다라든지, 뭐 이런 조금 충동적이면서 자기 욕구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연 을목 같은 경우는 경호달에 움직여야 될 것이냐. 경호라는 것 자체가 원래가 아까도 얘기했죠. 뭔가 움직여야 되는 시기라고, 업그레이드 하는 시기라고. 을목 입장에서는 가는 것이 맞지는 않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변화하지 않는 것이 마저나 변화하게 될 것이다. 내 스스로 뭐 무덤까지는 아니더라도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걷고자 할 것이다. 그게 을목이 경호달에 하는 짓이죠. 신약하면은 그 유혹에 더더욱 연연해서 눈 감고 가려고 할 것이고, 신앙하면은 그래도 정신 차려서 갈등을 하면서 현재 계속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신앙한 을목들은 대단히 갈등과 고민이 많을 거예요. 어쨌든 극설이 되는 부분인데, 을목은 극설되면 그냥 툭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한 을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극설이 되더라도 적어도 내가 스스로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만한 어떤 그런 정신적인 멘탈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강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혼란스러운 달일 겁니다. 을목 같은 경우는 혼란스러운 달. 식정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식정관이라는 게 모처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하고 좋은 기회가 왔는데, 야, 이걸 갖다 그냥 보내 말어? 식정관은 그런 거야. 야, 와, 내가 해줄 거 다 해줄게. 네가 요구하는 거 다 해줄게. 뭐 이런 게 식정관이에요. 시킨 정관이라는 뜻이죠. 더군다나 오화라는 욕구, 우리가 오화라는 것은 열정이래. 열정. 오화라는 열정이죠. 지지의 병화도 같은 게 오화죠. 천간의 병화는 열정이 아니라 이건 욕구라고 이야기죠. 욕망, 욕구 뭐 이렇게 얘기죠. 지지, 열정의 식신과 경금이라는 정관. 경금이라는 것은 오면은 네가 언제든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바꿔 줄게, 이런 뜻이에요. 경금이라는 것은. 경금 일종의 해결사노로서라는 거라서 참, 왜 자꾸 저래? 아, 짜증나. 자, 다음 병화. 병화는 편재
급제입니다. 기해년 병화는 뭐 제가 탈진된다 뭐 별로 좋은 소리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우달 같은 경우는 편제 급제죠. 편제 급제. 보통 편제라는 것은 더군다나 병화가 경금을 받다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기, 뭐 약간의 뭐 허례라고 볼 수도 있겠죠. 허례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성과는 내줘야 돼요.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는 거. 더군다나 병화 입장에서 경금이라는 거는 특히나 기해년 같은 경우가 모처럼 지금이 아니면은 지금 내가 실적이나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추후에 언제 나한테 기회가 올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화급금의 의미이기도 하고 편제 급제의 의미이기도 하죠. 어쨌든 편제 급제라는 거는 나를 주변에 알리다, 과시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를 알리고 과시하고 현재 커나갈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는 시기가 경호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물론 뭐 소소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쟁제의 편제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바꾸는 시기는 되겠죠. 뭐 물건을 바꾸다, 사람을 바꾸다 뭐 이런 의미는 되겠는데 보통 소비지향적인 걸 의미를 하죠. 소비지향적인 걸 의미를 하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는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저거는 불필요한 확장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것만 신경 쓰고 살면 될 건데 모처럼의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 기회를 날리기 싫어서 불필요하게 금전적 지출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굳이 내가 만날 필요도 없고 금전적이게 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없는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소비 지수만 높아지고 나한테 결실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중간에 비급이 투과되거나 뭐 이러면 그럴 수가 있겠죠. 어쨌든 병화가 저 경금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은 천간에 기토가 있거나 혹은 병화가 신앙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은 병화는 조금 허례라고 하죠. 허례. 불필요한 형식에 치우쳐서 쓸데없는 쪽으로 갈 수 있다. 병화가 좋은 게 없네. 경우 다음 달이면은 신미는 괜찮을 것 같아요. 병화들 너무 신랑하지들 마시고 다음 달 운세를 기다리시고 기다리기만 계세요. 기다리기만 하고 보채지는 마시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까지 뭐라고 안 하니까.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올해 병화는 이번 달의 병화는 어느 선까지 내가 넘어가야 될지 넘어가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투자 대비 이익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다만 화급금이라는 거는 물론 병화가 경금을 극하지는 않아요. 정화 경금을 화급금이라고 이야기하지 병화 경금을 화급금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근데 정화 경금과 병화 경금의 차이는 그런 거죠. 정화 경금이라는 것은 내한테 주어져 있는 지금 현재 일이라는 뜻이고, 병화 경금이라는 거는 지금 나와 관계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한 확장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 차이를 의미를 하죠. 보통 정화는 열이니까 전달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병화는 빛이니까 여러 개를 두루 살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적당한 선에서 멈추자. 뭐 이게 올해 이번 달의 병화죠. 그 다음에 이제 정화인데, 정화는 정제 비견입니다. 사실 기해년의 정화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제가 탈진할 것이다, 소모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뭐 그러면서 자기 체력 안배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라고 이야기했을 건데, 경호달 같은 경우는 정화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기회일 수도 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화급금이에요. 정화 입장에서 화급금. 더군다나 이제 5월이라는 것은 화가 가장 왕한 계절에 정화가 더군다나 정제비견이죠. 정제비견이죠. 화급금이라는 기술 제휴, 그리고 함께 하자는 동업 제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만하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게 정화일간이죠. 그래서 심기일전에서 진짜로 이렇게 내가 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성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이 정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향성을 결정짓는 건 아니에요. 가불목 같은 경우는 전환점이라서 목이 금을 봐서 하나의 전환점을 지니는 의미라서 방향성을 짓는 거지만은, 화 입장에서 정화일간은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화급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처지에서 얼마나 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가. 아까 병화 같은 경우는 분산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멈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정화 같은 경우는 오화를 등에 업고 화급금을 최대한해서 더군다나 정제비견이죠. 정제비견. 나한테 주어지는 정제라는 임무를 비견, 주변들의 어떤 동의와 동조를 얻어서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발판을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는 후견인, 좋은 귀인, 뭐 이런 것들을 만날 수가 있겠죠. 시험을 치거나 뭘 하거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뭐 정화는 대단히 유리하다고 봐도 뭐 틀리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달의 정화는 그냥 내 페이스대로 조금 무리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원래 정화는 무리하는 겁니다. 화라는 것은 양중의 양이에요. 때가 오면은 미친 듯이 끌어잡아 당겨야 됩니다. 병화는 그렇게 하면은 금전적 손실, 시간적 손실이 일어나지만은 정화는 결국은 보상을 받아요. 정화는 결국은 화생토로서 축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노력과 고생이 헛되지는 않아요. 물론 팔자에 따라 틀리긴 한데 대체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 다만 뭐 정화가 팔자에 뭐 토금이 많은 팔자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이제 5화 정도 가지고 정화가 힘을 받아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할 시기인데, 팔자에 토금이 왕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죽자고 환장을 한 거죠. 이미 자본금 다 들어갔는데 그거다 자본금을 더 들이붓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정화가 토금이 왕한 사람은 열심히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한다라든지, 뭐 이미 이렇게 자금이 바닥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꼬로박는다라든지 뭐 그런 거죠. 이미 끝났는데 빠이빠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밀어 못 버리고 쫓아다닌다라든지, 이게 탈자 이게 토금이 왕한 정화들이 경호년에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미친 듯이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탈진해서 쓰러집니다. 토금 왕한 정화는 부디 부탁인데 그냥 사요나라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재질에 앉아 있고 어디 움직일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만 아니면 정화는 별 문제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무토. 무토는 식신정인이죠. 식신정인. 무토가 기해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주변 환경과 배경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경호달 같은 경우는 무토 같은 경우가 대단히 괜찮죠. 토생금 화생토를 이야기를 하죠. 정화가 화생토를 하면, 정화가 무토를 화생토를 하면은 내 능력을 키우다는 뜻이고, 우화가 화생토 한다는 이야기는 생활적 안정적 기반을 다져가는 과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더군다나 경금까지 투관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무토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있는 현상 유지 잘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더 잘할 필요도 없고 더 나쁠 것도 없고, 오히려 기해년 주변의 호조건들을 이제는 결집시켜서 내 편으로 만들고 내 사람으로 만들고 이제는 내 걸로 만드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호달 같은 경우가 무토는 확인 도장 찍는 겁니다.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뭐 명의가 나한테 돌아올 것처럼 돼 있었으면 그 명의를 내 앞으로 확실하게 한다라든지, 거래 계약상에서 문서로 명시되지 않았던 거라면은 구두 약속만 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다시 확실하게 문서화 시킨다라든지, 그래서 그냥 사필 규정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어차피 무토가 기해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에 대한 가능성들 타진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기회들이 많이 깔린 게 무토거든. 그런 것들을 이제는 가려서 하나로 모을 때가 됐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무토 일간 같은 경우가 기해년은 경호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의 전환점. 목의 전환점과는 틀리죠. 어쨌든 경호라는 거는 전환점이긴 한데 누구한테는 어떤 전환점이냐의 문제죠. 갑을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정하는 거고, 병정 같은 경우는 나의 능력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고, 이제 무토 같은 경우는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 수렴해서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나간다는 이야기죠. 애인이 여러 명 있는 분들은 한 명을 고를 때라는 뜻입니다. 부인이 여러 명이 있는 분은 좋으시겠습니다. 한 명을 고르든지 여러 명을 같이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경호달 무토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다음에 기토. 상관. 아까 무토 이 상관 편인인데, 그리고 무토 같은 경우가 아까 식신정인이었죠. 식신정인이라는 것은 내 소유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식신정인. 그 이야기를 아까 내가 이렇게 굳이 식신정인을 이야기 안 했는데, 식신정인이라는 것은 내 걸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뭐 정인원령이 식신이 있거나 식신원령 정인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 걸로 만드는 데는 아주 선수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무토일간 같은 경우는 경호, 식신, 정인, 내 거 하다, 내 소유하다. 아까 이야기한 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선별하다, 뭐 쓸데없고 나한테 불필요한 것을 갖다 버리다, 뭐 이런 것도 식인 정인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이죠. 기토 같은 경우는 상간편인입니다. 그 유명한 상간편인, 실속 없고 난도를 시킨다는 상간편인. 경호달 같은 경우는 기토 입장에서는 기토가 오화를 보는 거, 어쨌든 뭐 기해년의 기토는 사실상 뭐 괜찮습니다. 선별되어져서 걸러져서 필요한 것만 내가 가져오면 되는 게 기해년이니까 현명한 처세를 하는 거죠. 이제 경호달 같은 경우 기토가 하는 핵들은 뭐냐면은 불필요한 거 버려야 됩니다. 이제 경호달은 기토는 조금 불편해요. 사람이 편하자고 하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 있습니다. 뭐 밥도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이 되어서 사람 몸이 불편해지듯이, 기토 같은 경우 경호달은 그동안에 쌓아놨던 거, 처리하지 못했던 것들,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정리해 가지고 갖다 버려야 될 시기가 경호달이에요. 기토가 경금을 본다라는 거는 원래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토가 경금을 보는 거는 토생금을 쌓아가는 걸 의미하는데, 기토가 경금을 보는 거는 걸러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걸러서 쓸모 있는 거 쓸데없는 거 걸러 나가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편인의 오화로서 화생토했다는 이야기는 쓸모없는 게 잔뜩 쌓여있다는 뜻이에요. 기토가 오화를 보는 거는 좀 불편한 거예요. 오기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오중기토의 의미로 이야기해도 상관없겠죠. 물론 오중기토라는 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은 기토 입장에서는 뚝 내려가는 거니까 뭔 거예요? 갖다 버리는 의미도 되는 거고. 그래서 집안에 쓰레기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나한테 불필요한 관계들, 도움 안 되는 인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정리정돈을 하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상관편관이라는 것은, 주변에 상관편인이라는 것은 내가 떨쳐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환경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편의도 봐줘야 되고, 그 사람도 사정도 들어줘야 되고, 나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나아가기에는 주변에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참 떨고 내자니 마음이 아프고, 안 하고 있자니 가슴 터질 것 같고. 기토라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건데, 경호달에 가뜩이나 지금 쓰레기 같은 거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편인상관이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래서 불편함을 무릅쓰고 해야 된다,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뭐 기토라고 봐야 되겠죠. 본인이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는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당연한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에서 좋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선생님들 가끔 있거든요. 제가 선생님들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아무도 상처 입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본인 다 알아요. 아는데 뭐 안 되는 거 어떡할 거예요. 경금 비견정관입니다. 비견정관, 액면가로는 좋죠. 비견정관, 기해년 경금 괜찮죠. 금생수 토생금, 뭐 날로 먹을 수 있는, 다른 사람과 합작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걸 이야기하죠. 경호달 같은 경우는 그냥 화급금이에요. 경금이 오화의 화급금이라는 뜻이죠. 이런 것들은 상의하고, 똑같은 경금이었으니까 상의하고 합의 보고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금이 오화를 보는 거는 발전성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혼란이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경금이 정화라면은 지금 거를 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데, 오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열정이죠. 열정. 열심히 토론하는 거예요. 이제 토론하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비견정관입니다. 비견정관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의 몫을 잘 찾아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전하고 방향성이 있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의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호달 같은 경우, 경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서로 의논해서 지분을 나눈다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의견을 맞추어서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와 뭐 때가 되었다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는 뭐 경호달 같은, 원래 기해년 자체가 호족권 속인데, 더군다나 경호달이라는 것은 앞으로 해나갈 일에 대한 일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의견 조율을 해나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순조롭고 매끄럽고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런 거는 있죠.
저 오화의 화극금이라는 거는 서로 쌓여있는 감정들을 서로 풀어나가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기도 해요. 감정적 충돌은 있겠지만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왜? 비견정관이니까. 비견정관은 냉정해요. 냉철하고 알겠어. 너 감정이 그랬었어? 알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흉신들의 감정에 치우치지 귀신들의 감정에 치우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뭔가를 우리가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가급적이면 귀신 나라세요. 흉신나라면 감정이 앞서거나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타협적이지 못한 판단을 내리게 되죠.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이죠. 타협적이지 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효율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거쳐 나가는 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금 겁재편관. 뭐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을 건 없는데 기해의 신금 같은 경우는 뭐 고만고만하죠. 약간의 어부지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기해의 신금 같은 경우는 적당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간만 하라는 의미인데, 경호달 같은 경우는 신금이 경금을 받죠. 오화를 보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쵸, 신금이 오화를 받다는 것 자체가 오화 자체부터가 나의 수단, 나의 방법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화를 보면 무뎌지죠. 신금이 정화를 봐도 무뎌지고 오화를 봐도 무너져요. 신금이 정화를 보면은 지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뎌지고 지체도 판단이 안 서는 걸 이야기하죠. 오화를 보면 나태에 빠져버려요. 나태에 빠져버리는데 그냥 나태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다른 데 더 열심히 사람이 있죠. 게임을 열심히 한다든지 연애를 열심히 한다든지 회사를 놀러 가는 건지 일하러 가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오화를 의미를 하죠. 경금이라는 것은 좋은 후원자라는 의미죠. 신금 입장에서는 좋은 후원자. 근데 이제 팔자가 또 겁재편관이죠. 이래저래 신금 같은 경우는 주변의 도움들은 받을 수는 있죠. 경호달에. 근데 나의 정신 상태가 썩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별 생각도 없고 그냥 현재에 맡겨서 주변에 믿는 사람 하나 보고 약간의 나태함과 느슨함 속에서 한 해 한 달을 지낼 만한 게 이제 신금이죠. 그래서 신금일간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사람이 뭐 쉴 때도 있어야지. 뭐 360일 일해야 되나? 사람이 항상 똑바로 살아야 돼요? 힘들 때도 있으면 힘들면 쉬고, 사람이 조금 정신이 나가면 나갈 때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억지로 뭘 하니 못하니 이때 내가 흐트러지면 큰일 나니 그러실 필요 없죠. 평생을 정신이 나간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정신 똑바로 뭐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항상 나태 속에서 항상 나태와 쾌락과 알 수 없는 여유 속에서 항상 살아온 사람이라서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특히 신금 같은 경우는 너무 자기를 타이트하게 쪼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호달 이런 게 들어오거나 경호년 이런 게 들어오면은 내 스스로가 자꾸 뭔가 생산성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진도는 안 나가고 깝깝해지는 거에 대해서 자기를 너무 괴롭혀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왜 꼭 바르게 살아야 되고 타이트하게 살아야 돼? 물론 신금은 조금 타이트하게 살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안 무너집니다. 어쨌든 운도 겁재편관이에요. 겁재편관이라는 거는 보통 겁재편관을 사람들이 폭발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던 불평, 불만들, 외부로 향해 있던 부조리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주장을 하고 성기를 부리고 뭐 이런 게 겁재편관이죠. 그래서 술 먹고 뭐
뭐 깽판을 치든지 한번 해보세요. 뭐 까짓거 뭐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볼 만하지. 겁제평관. 겁제평관 정의의 사도입니다. 정의의 사도. 뭐든지 세상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란 아주 이상하고 용감하고 바람직한 생각을 가져요. 겁제평관입니다. 더 이상 그런 짓을 안 하고 불의를 보면 아주 잘 참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고는 있지만은 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 이번 달 신금은 좀 나태에 빠지자 라는 겁니다.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불평불만이 있으면은 그냥 가서 질르세요. 신금의 불평불만은 대놓고 나가 죽으라고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임수는 편인정관이죠. 편인정제구나. 편인정제. 기해년 임수 같은 경우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걸 이야기하죠. 기해 임수는 잘 쓰면 위기, 잘 쓰면 기회, 못 쓰면 위기. 벌었다 까먹고 뭐 그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 몸은 바쁘고 일은 많은데 뭐 남는 게 없더라. 뭐 이런 게 이제 기해년 임수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 있습니다. 아유 바빴는데 남는 게 없네. 그럼 다 맞습니다. 점잖기 쉬워요. 별것도 없습니다. 경호달 같은 경우, 임수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조용히 계시라예요. 기해년 정신을 살아가고 있는 임수인데 경호달 경금 임수를 보는 거는 포화 상태죠. 넘쳐나가는 걸 얘기하는데 더군다나 5화까지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오버하기 딱 좋습니다. 실수하기 딱 좋고 스스로 속박쓰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임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말고 조용히 자기 페이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최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맞고 경호달 임수는 주변에서 제안도 많이 들어와요. 우리 회사로 들어와라. 뭐 돈도 많이 꾸어옵니다. 돈 빌려달라. 놀러도 많이 오러 갑니다. 우리 집으로 와라. 가면은 독박습니다. 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경호달 같은 경우 임수 입장에서는 녹록하지가 않아요. 편인정제죠. 일단은 편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편의를 봐준다는 이야기고, 정제라는 것은 가족 공동체라는 의미고, 결국은 내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탁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 돈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언제 어디까지 해줘야 내가 욕을 안 먹을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무수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임수죠. 하지 마세요. 머리 아픕니다. 경호달이라는 건 자금적으로, 생활적으로 내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나도 힘든데 너희들까지 와가지고 날 괴롭힌다는 뜻이거든. 조용히 계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임수는 뭘 안 하는 게 상식이. 움직이면 돈이고, 움직이면 사고고, 움직이면 어쨌든 무브 하지 마세요. 영어로 무빙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일본어는 모릅니다. 독일어는 독어 전공했는데 잘 모릅니다. 무방인가? 독어가 일본어, 영어하고 약간 비슷하니까. 안 비슷하구나. 전혀 안 비슷하구나. 약간 비슷한 게 있긴 합니다. 식스 같은 거는 같이 S로 시작하고 잭스 뭐 이렇게 하지. SECH가 모르겠다. 저는 외국어는 싫습니다. 저는 영어도 싫고. 어쨌든 임수는 잘하려고 하지 마라. 잘하려고 하지 마라. 못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말을 아껴라. 입에서 나가는 순간 나한테 득이 될 건 없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하던 대로만 해라. 상대방이 요구하면은 알겠다라고 말만 하고 다음으로 미뤄라. 뭐 이런 거죠. 독박쓰기 호구 되게 딱 좋은 시기입니다. 결국은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개수, 마지막 개수.
잘 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맥이 끊기는 바람에 시불시불거리고 욕나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잘 살려오네. 오늘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수 정인편제. 정인편제는 뭐 보통 저때 정인편제는 그런 거 많이 하죠. 물건구입 같은 거 많이 하죠. 정인편제. 내가 원하는 구입하는 게 정인편제예요. 잖아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얼리어답터도 있잖아요. 뭐 계속 바꾸는 사람들. 냉장고를 벼르고 벼렀는데 이번에 바꾸다 뭐 이런 게 정인편제입니다. 정인이라는 건 문서와 편제라는 구매 욕구가 만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버킷리스트가 현실로 되는 게 저게 정인편제죠. 경호달 개수 같은 경우는 금생수하고 수국화를 하죠.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호불호가 분명한 게 이제 경호달의 개수에 금생수하고 수국화한다는 얘기는 개수가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제안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개수가 저렇게 수국화 금생수 받는다는 이야기는 개수 입장에서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냥 뭐 잘못하면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차밖에 있을 수도 있는 게 경호달이에요. 왜냐면 움직이기가 무섭거든. 나가면은 어떻게 될지 본인도 잘 알고, 그리고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뜻도 돼요. 당장 움직이면은 내가 수중에 돈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하려고 움직이냐 뭐 이런 게 이제 개수거든. 그래서 이번 달 개수 같은 경우는 운만 띄워놓으세요. 운만 띄워놓고 뭐 하자 그러면 알겠다 다음 달에 하자. 그래 오케이 좋았어 콜. 노는 하지 말고. 개수는 무조건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개수 일간은 원래가 노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스라고 하세요. 이 원래 수일간들은 노우라고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예스 해야 돼요. 예스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말 바꾸면 됩니다. 임수는 말을 못 바꾸고 개수는 말을 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절자라거나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개수라는 것은 원래가 자기 말의 무게에 그렇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게 개수죠. 또 욕하겠다 나보고 또 개수고 어쩌고저쩌고 좋은 건데 여러분들은 너무 도덕교과서를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좋게 말하면 나쁘게 받아들여. 참 문제예요 그거. 왜 바르게 살아야 되고 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왜 돈 빌리면 갚아야 되고 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왜 저녁 일찍 자야 돼? 왜 그래야 돼?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남 등쳐먹으면 되고 나 편하게 살면 되고 나 몰래 빠져나오면 되고 그게 더 좋은 거지. 왜 그런 이야기하면 왜 나쁘다고 이야기하냐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잘 사는 사람 봐봐요. 다 그렇게 살아요. 나는 좋게 이야기해줬는데 자기들 기분 나쁘대. 자기를 미워한대. 축구를 내가 미워한대. 축구를 얼마나 등 따지고 배부른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편견에 있는 거. 편견. 도덕교과서를 너무 많이 봤어. 바르게 살아라. 뭐 이웃을 사랑하는 무슨 이웃을 사랑하는 개뿔. 자기 엄마 아빠도 사랑하는 무슨 이웃을 사랑을 해. 바르게 사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바르게 살든 바르게 안 살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바르게 살 사람은 살고 바르게 안 살 사람은 안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타부타 가치를 두지 마세요. 나한테 도움되면 장땡인 거고 나한테 도움 안 되면 장땡 그만인 거지. 우리 아버지가 사기쳐가지고 나한테 100억 200억 물려주면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탓할래?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아버지의 그런 혜택가 싫어요. 200억 받기 싫어요.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있긴 한데 바보지 뭐. 가끔 있긴 하더라. 세상에 선악은 없어요. 객관적인 선악이란 건 없어요. 당뇨 후진국만 가봐도 틀리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염세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비관적인 것도 아니고 뭐
좋다고 내 가치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그냥 그렇다고 그런 것들에 목숨 걸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손님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도 그런 거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가 돼요. 아, 저 새끼는 도둑놈이구나. 저 새끼는 병신이구나. 이해가 돼, 그게. 여러분들의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고 팔자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객관적으로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칭찬을 해줘도 욕으로 자꾸 알아들어, 인간들이. 참 답답해요. 내가 칭찬을, 그리고 또 내가 욕을 하면 또 칭찬을 알아듣는다? 사람들 바본 거예요. 그래서 개수는 일단 보류. 선별해라. 골라라는 이야기예요. 선택하지 마라. 선택지는 많다.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무조건 보류. 그리고 무조건 예스. 해보자.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개수입니다. 뭐 다 끝났네요. 다 끝났고 뭐 개수는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대체로 좋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맞다고 생각하는 플라시보 효과 운세 강의. 그래도 내 말은 해야 되겠죠. 안 맞으니까 참고만 하라고. 사주를 보는 하나의 어떤 잣대로서 활용들을 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가 있는 것이다. 나머지는 플라시보. 여기까지 할게요. 끝.